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에도 쿨러 테스트인데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제 기본 쿨러 가지고 어, 레이스 스텔스 쿨러랑 레이스 프리즘 쿨러를 한번 테스트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주로 많이 쓰는 공냉 싱글 타워 공냉 쿨러를 선택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온도는 CCD 기준으로 한 30도 전후로 좀 양호한 편이고요. 실질적으로 프리즘 쿨러나 그런 거 설치한 것보다는 좀 더 낮게 잡히는, 음, 아무튼 발열을 그래도 기쿨보다는 잘 잡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 번 설명하지만, 이런 CPU 케이스나 뭐 패키지 온도는 이 실제 다이 온도랑 달라요. 조금 높게 나와요, 젠포가. 그렇기 때문에 CCD 기준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CCD 기준으로 30도 전후. 어차피 부스트 걸리면 비슷하게 올라가요. 라이젠 마스터에서 나오는 온도도 사실 이 온도가 요 온도랑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CCD 온도를 표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살짝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요 온도 기준으로 이제 쿨러가 돌아가요. 쿨링 팬이. 그래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죠. 순정 상태에서 한번 성능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전에 프리즘 쿨러로 테스트했을 때 살짝 모자라는 느낌이었고요. 프리즘 쿨러에서 이제 TDC가 지금 100A 정도로 제한을 걸면 좀 쓸만한, 그치만 이제 성능 저하가 살짝 있는 34,000 정도에서 수렴하는 성능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싱글타워 공냉, 이게 무슨 공냉이냐면, 음, 타워형 싱글타워 공냉에서도 요거 요 모델, 지금 요 모델이에요. 싸게 샀어요. 예, 2만원짜리죠. 2만원짜리, 저렴한 걸로 2만원짜리인데 제법 성능 괜찮습니다. 제 돈 내돈내산이고요. 아무튼 돌려볼게요. 보시면 이번엔 이제 온도 때문이 아니라 이제 TDC에 걸리는 모양새가 나왔어요. TDC가 120A 중에 94% 정도. 이거 얼추 계산하면 110 정도 됩니다. 110. 115 정도, 115 정도 되고요. 114, 115 정도 되고, 온도는 지금 보셨다시피 85도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35,556. 근데 이게 온도 때문에 걸리기 전에 이미 TDC에서 걸렸기 때문에 스로틀링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보시면은 이제 계속 돌려볼게요. 계속 돌리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면 이제 쿨링이 모자른 거고, 성능이 많이 안 떨어지면 이제 쿨링이 모자르지 않은 겁니다. 지금 상온은 24.6도 정도, 25도 조금 안 되게 되고요. 자, 점수가 35,564점. 한 바퀴 더 돌려볼까요? 클럭은 47배수 정도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또 보면 35,477 소폭 떨어지긴 했는데요. 한 요 정도에서 계속 수렴하더라고요. 온도는 85도 정도까지도 올라갔지만, 뭐 계속 돌리면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거의 90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 상온에 따라서. 여름엔 더 덥겠죠. 442점. 얼마 안 떨어지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수렴하는 모양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싱글타워 공랭 쿨러에서 성능 하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열 상태에서도 성능 하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싱글타워 공랭을 쓸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만약에 내가 온도가 좀 높은 것 같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제가 레이스 프리즘 쿨러 때도 이 TDC 얘기를 했어요. 이 쿨러를 적절하게 쓰려면 TDC가 100A 정도로 제한하면 좋다. 요 쿨러 같은 경우는 이제 100A보다는 11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지금 시네벤치 정도 요 정도에서 점수가 소폭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수렴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고요. 게이밍 성능 한번 돌려보고 나서 이제 바이오스를 건드려 볼게요. 게임을 계속 이걸로 하는 이유는 제가 벤치 한번 돌린 값이 있어서 비교가 되기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겁니다. 다른 게임 벤치도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다른 게임 벤치도 다시 진행할 거예요. 지금 저렴한 저가형 쿨러 성능을 좀 가늠하느라고 제가 지금 잠깐 이제 게임 벤치를 중단하고 이걸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옵션은 가장 높게 옵션으로 벤치마크 돌려볼게요. 실질적으로 대기 화면에서 온도 자체도 얘가 더 낮아요. 레이스 스텔스나 레이스 프리즘 쿨러에서는 대기 화면에서도 CPU 온도가 지금 애프터버너에서 표시되는 온도 기준으로 60도 65도에서 스텔스 같은 경우 70도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50도 후반에서 60도 정도. 그리고 지금 요 구간이 지금 온도가 제일 높은데 보시다시피 지금 한 84도 정도 나오죠. 프리즘 쿨러가 요 구간에서 91도까지 올라갔었어요. 83, 4도 더 올라가지 않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순정 상태고요. 이전에 프리즘 쿨러나 그 스텔스 쿨러 테스트 할 때도 얘기한 적 있지만 TDC 제한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게이밍 성능에 큰 영향은 안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게이밍 성능이 지금 60W 정도밖에 안 쓰고 있기 때문에 60에서 70W 사이로밖에 안 쓰고 있기 때문에 TDC를 뭐 100 혹은 110 이렇게 제한하는 거는 멀티 성능에는 이제 뭐 영향을 줄지언정 싱글 성능에는 싱글이라기보다 게이밍 성능에는 크게 지장을 안 줄 거예요. 코어를 엄청나게 갈구지 않는 이상 8코어 정도 쓰는 게임에는 웬만하면은 TDC 제한한 거는 게이밍 성능에 영향을 안 줄 겁니다. 그래서 멀티 성능에서 내가 온도 좀 90도까지 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PBO가 원래 그래요. PBO 그 라이젠의 부스트 메커니즘 자체가 그냥 온도 90도까지 계속 올리면서 최대 성능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최대 성능을 다 뽑아내고도 온도 마진이 남으면 그때 온도가 이제 그만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PU 자체가 최대 성능 뽑아낼 때까지 올라가기에는 그래도 쿨링이 좀 모자른 그 TDC로 막아놓은 거예요. 더 못 올라가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작업 성능 자체가 마음에 작업 성능에서 뭐 시네벤치급 부하 상태에서 온도가 마음에 안 들면 90도까지 올라가는 게 마음에 안 들면 TDC를 더 제한하세요. TDC를 더 제한해가지고 더 떨어뜨리면은 그러면은 더 낮은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순정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클럭 자체가 49배수 정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쿨링이 개선이 된 상태라 레이스 스텔스나 레이스 프리즘 대비 더 높은 클럭이 터지고 있어요. 물론 그만큼 프레임도 더 높고요. 근데 일단 순정 상태에서는 성능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순정이기 때문에 뭐 성능 저하가 없다면은 자, 충전 상태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자, 계속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죠.
이게 프리즘이고 AG400 5408. 자, 순정 상태에서는 지금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듀얼 타워 공랭이에요. 듀얼 타워 공랭 PA120 SE로 측정했을 때 368. 그 다음에 레이스 스텔스 기본 쿨러로 했을 때 363. 근데 이제 두 번째 돌렸을 때 성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쿨링이 모자라서. 이제 프리즘 쿨러로 했을 때는 364 정도. 여기는 거의 많이 안 떨어집니다. 다시 돌렸을 때도. AG400도 마찬가지로 365 정도 나오는 모양새가 보였고요. 아마 아까 시네벤치도 그렇지만 성능 저하가 게이밍 성능에 모자르지 않기 때문에 프리즘부터 모자르지 않아요. 게임 돌릴 때 프리즘부터 뭐 AG400까지도 모자르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성능 저하가 거의 없지만 스텔스 같은 경우는 성능 저하가 있었습니다. 순정에서. 그래서 일단 요렇게 데이터가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커브 옵티마이즈 적용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TDC 먼저 보여드릴게요. TDC 제한에서 멀티 성능에서 온도 낮추는 방법. 왜냐면 TDC 적용하고도 저기 게이밍 성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게이밍 테스트 하는 거에 TDC 제한하는 거는 전혀 영향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 TDC 몇 정도 쓰면 좋다고 그랬죠? 110. 지금 싱글타워 공랭 기준으로 110 정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G400보다 좀 더 낮은 성능의 쿨러를 쓰시게 되면 TDC를 더 제한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하는 것처럼 시네벤치 돌려가지고 클럭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정도 나올 때까지 TDC 제한을 쓰세요. 자, TDC 여기서 매뉴얼하고 나머지 그냥 다 0 넣어버리고 얘만 가지고 지금 110 000 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1000을 곱해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딴 거 안 건드리고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온도가 일단 조금 떨어질 겁니다. 지금 온도 말이 많아요. 이게 뭐 사람들은 이제 이게 전력 소모량이 적다고 해서 좋네 이렇게 생각하고 샀는데 전력 소모량 적은 거랑 온도 낮은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발열 자체가 일단은 높아요. 표현을 잘해야지. 발열은 높진 않은데 온도 자체가 높아요. 왜냐하면 열 전달력이 좋지가 않아서 쿨러의 성능을 잘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도가 높습니다. 발열 대비. 전력 사용에 따른 발열 대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당황하시는 분이 많아요. 일단 저기 이 온도 자체도 패키지 기준으로 아이들 상태에서 CCD보다 온도가 높고요. 그래서 쿨러가 조금 더 세게 돌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네벤치 돌렸을 때 막 90도까지 자동으로 치는데 이거 AMD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당황하세요. AMD가 원래 그런 놈들이긴 한데 얘는 특히 지금 온도가 높은 모델이다 보니 V캐시 온도 높은 모델입니다. 근데 전력 소모량의 그런 전성비가 좋다 그래야 되나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뭔가 전력 제한을 걸 때 떨어지는 온도폭, 지금 성능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제가 TDC를 110으로 제한을 했고 이렇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다 써먹습니다. 100%다 써먹는데 온도 보세요.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만 제한해도 딱 10 줄인 건데 한 80 정도에서 수렴할 거예요. 81, 2, 뭐 그 정도. 성능 자체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뭐 몇 번 돌려도 물론 이제 상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여름 되면은 더 낮춰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여름엔 에어컨을 키세요. 예. 그래서 클럭은 한 요 정도 유지가 되고요.
최대 클럭 다 못 써요. 최대 클럭 쓰려면은 엄청 좋은 쿨링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 CPU 수율 때문에 57배속까지도 못 올라갑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온도 한 요 정도 플로드 상태에서 이 정도면은 한 35,400 정도의 이제 그 정도 조금 더 올라가긴 하네요. 아까보다 지금 상온이 더 올라서 제가 아까 테스트할 때는 거의 80에 수렴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하다가 지금 녹화를 켰더니 이제 상온이 조금 올랐나 봐요. 점수도 조금 떨어졌네.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이 온도도 마음에 안 들면 100으로 줄이세요. 그러면 됩니다. 100은 제가 테스트 해보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커브 옵티마이저는 원리 자체가 이제 CPU에 들어가는 전력, 코어에 들어가는 전력을 커브 값을 줄여버리는 거거든요. 문제 없는 수준까지 사용자가 조절 가능하고요. 사용자 조절하는 과정은 이제 노가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직접 그걸 잘 찾아서 쓰면은 CPU에 들어가는 전력량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줄이는 거예요. 전성비가 좋은데 거기서 더 좋게. 근데 전력량을 줄이는 것 자체가 일단 이거 오토로 놓고 할게요. 오토로 놓고 이제 커브 값을 만질 건데 전력량을 줄이면은 야 온도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능이 동일한데 전력량이 줄어요. 그러면 온도도 낮아집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어 만약에 전력량이 만약에 코어가 사용하는 전력을 원래 1 정도 먹다가 0.8로 줄였어요. 근데 이제 코어가 16개면 뭐 한 16 정도의 전력을 한 번에 퍼붓는다고 쳐요. 그러면 1로 동작할 수 있는 성능을 0.8로 낼 수 있다. 그 상황에서 16이라는 전력을 때려 부으면은 그러면 그 0.8을 쓰는 게 아니라 1을 씁니다. 그 코어에서는. 그 말은 뭐냐면 0.8로 동일한 예를 들어 한 4000 클럭을 1이라는 전력으로 성능을 낼 수 있을 때 커브 옵티마이저를 0.8 정도로도 4000 클럭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코어가 1을 가지고 약 20배 정도 성능을 더 낼 수 있어요. 그럼 4800 정도. 그렇게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얘가 좋지 않아 지금. 예제가 좋지 않아. 아무튼 들어가는 전력량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성능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얘는 코어에 들어가는 전력량을 커브로 줄였지만 동일한 전력량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성능을 올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똑같습니다. 온도는 똑같은데 성능은 더 잘 나오는, 클럭은 더 잘 터지는 그게 커브 옵티마이저예요. 90도까지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어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최대 성능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으면은 온도를 최대한까지 써먹으면서 계속 성능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어서 효율성을 개선해도 개선된 효율성 자체에서 그만큼 온도를 높여버리면서 성능을 더 뽑아냅니다. 이 커브 옵티마이저 잡은 값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잡은 값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계속. CCD별로 다르게 잡은 거예요. 코어별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별로 효용성이 없더라고 제가 해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으면은 온도가 개선되진 않아요. 지금 7950X3D 자체가 발열량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온도가 개선되진 않지만 잠재 성능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국에는 내가 멀티 성능, 지금 시네벤치급의 멀티 작업을 돌릴 때 온도가 높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는다고 온도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능은 더 늘어나지만
그 말은 뭐냐면 결국 TDC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내리는 수가 제일 좋다는 거죠. 작업 성능을 작업 시 온도를 제한하려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브 옵티마이저를 잡았고요. 여기 보시면 커브 옵티마이저 적용한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최대 클럭이 57배수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57배수까지 터트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아까 몇 터졌어요? 아까 46, 47배수 터졌잖아요. 57까지는 택도 없죠. 근데 지금 커브 옵티마이저를 적용하니까 클럭이 오르죠. 그쵸? 클럭이 올랐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온도 비슷하죠? 왜냐하면 TDC 자체가 비슷해서 그래요. 114, 115 정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비슷한데 성능은 더 올라가요. 점수 높아졌죠? 37,000까지. 물론 이제 또 지속적으로 돌리면 조금씩 떨어질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커브 옵티마이저는 이제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예전에 젠3 쓸 때는 뭐 커브 값 넣으면 온도 낮아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젠3에서는 클럭이 낮아가 이거보다 그 뭐라 그럴까요? 코어가 내 한 개 클럭까지 다 쓸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때는. 예를 들어 얘가 57배수면 57배수까지 터졌다는 겁니다. 57까지 터지면 더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성능은 그대로고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어서 전력 효율성을 개선시키면 그럼 성능은 그대로인데 전력 효율성이 개선됐다. 그럼 전력량 자체가 줄게 돼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러다 보니 그때는 이제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젠포에선 택도 없어요. 워낙에 클럭이 높아버리니까. 멀티 부스트 상태에서 방금 부하를 줘봐야 한 49배수밖에 안 터집니다. 49, 50배수. 그렇게 터져도 점수가 37,000점이에요. 이거 옳고 57배수 만약에 가능한 환경 뭐 예를 들어 여기 뭐 칠러나 아니면은 LN2 오버클럭 하게 되면 점수 더 높아지겠죠. 물론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 좀 설명하자면 복잡해지고 아무튼 시네벤치 돌린 거 보여드렸고요. 게이밍 한번 돌려볼게요. 인텔 같은 경우는 쿨링을 개선하면서 전력을 더 때려 넣으면 성능이 전력 넣는 대로 더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클럭 올릴 때 들어가는 전력량이 상대적으로 점점점 증가하긴 하는데 근데 AMD는 전력을 더 때려 넣는다고 성능이 무조건 그대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쿨링을 뭐 엄청 좋은 거 쓰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자, 같은 옵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딱 봐도 클럭만 봐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개선이 됐죠. 물론 레이스 프리즘 때도 이 정도까지는 터졌어요. 왜냐면 게이밍 성능에선 프리즘으로도 충분하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즘 때 커브 옵티마이저 넣은 거랑 지금 싱글타워 공랭 AG 400에서 커브 옵티마이저 넣은 게 지금 비슷하게 터집니다. 온도도 비슷하게 터지죠. 84도, 85도 정도. 클럭이 조금 더 터지면서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84, 85도 정도. 아까 그 첫 구간에서 온도가 프리즘 쓸 때는 91까지 치고 그래서 램 오브 클럭을 적용을 했더니 93도까지 터지면서 성능 하락을 동반하면서 램 오버클럭 효율성이 떨어졌었어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요 케이스는 84, 85도 정도면요. 램 오버클럭 적용해도 온도 상승분에 대한 성능 하락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쿨러가 좋아지면 램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 효용성이 더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 뭐 쿨러 좋은 거 쓰세요. 일부러 뭐 야, 솔직히 이거 790X3D 가격이 1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짜리 CPU 쓰면서 레이스 프리즘 쓸 거 아니잖아요.
물론 쓰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한테 테스트 요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작은 시스템, 매우 작은 시스템에 최대 성능을 넣고 싶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쿨링 환경이 제한적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CPU는 좋은 거 쓰면서 쿨러는 안 좋은 거 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쿨러 좋은 거 쓰세요. 뭐 CPU에 100만 원 투자하면서 뭐 지금 레이스 프리즘에서 지금 싱글타워 공랭까지만 해도 2만 원대였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가격. 2만 원대에 이 정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순행은 안 쓸 거야, 공랭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공랭 뭐 대장급 한 10만 원짜리 너무 비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10만 원짜리랑 요새 성능 비슷한 거 한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로 나옵니다. 6, 7만 원. RC1800이 거의 최상급인데 걔가 지금 다나와에서 6만 7천 원인가 그럴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봤거든요. 금일 녹화일 기준으로 6만 7천에서 아마 뭐 할인 들어가고 이러면 조금 더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성능이 살짝, 아주 살짝 모자른 애도 5만 원대에 있어요. 5, 6만 원 사이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투자하세요. 이 케이스가 뭐 제한적이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뭐 공랭 순행 쓰기 싫으신 분들도 공랭은 그래도 성능 좋은 거 쓰세요. 뭐 공랭 쿨러는 거의 반영구적이거든요. 공랭 쿨러는 어쨌든 이게 타워 자체가 뭐 녹이 슬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백화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팬만 교환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팬 노후화되면 팬만 또 같은 걸로 교체해주고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써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이 AM5는 이제 또 장기간 이게 지원이 되죠. 2025년까지 지원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놓으면 오래 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쓰세요. 자, 한번 볼게요. 커브 옵티마이저 380, 375, 373, 372, 374. 뭐 오차 범위에서 조금 수렴하는 모양새가 있는데, 이거는 두 번 돌렸을 때 성능 하락이 된 거고, 프리즘 때왜 이렇게 낮게 나왔나? 아무튼 여기 374 정도. 그래도 듀얼타워 공랭의 효율성은 못 따라가죠. 듀얼타워 공랭이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 넣었을 때 효율성이 좋은 게 뭐라 그럴까요? 온도가 이제 좀 더 낮아지면서 스위스 팟에 들어갔다고 할까요? 이 정도. 그래서 지금 요 쿨러부터는 이제 레모버 클럭 적용한 성능을 측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내지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6400은 이제 적용하는 게 좀 까다로운 면이 있으니까 요걸로 해볼게요. 60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해볼게요. 요거 하고 요거까지 이렇게. 여기 이제 레모브 클럭을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커브 옵티마이저가 잘 적용된 상태에서 램 오버클럭을, 자 일단 6000 클럭 넣고요. 이게 제가 6000에서 167로 안정화를 봤었습니다. 안정화 봤던 값을 그대로 쓸 거고요. 1.43V 썼었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부팅 한번 시킬게요. 이 6000 클럭에 핏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램오브 클럭이랑 그 다음에 그 커브 옵티마이저를 동시 적용하는 거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뭐라 그럴까요? 램 오버클럭을 한 상태에서 커브 옵티마이저가 잘 안 들어가. 그러면은 뭐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순서를 맞추면은 잘 들어가요. 아예 안 되면 이러나 저러나 안 되면 괜찮겠는데 오히려 괜찮은데 순서를 바꿔서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해. 근데 또 제가 어 이거를 또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제조사 뭐 전 모든 제조사를 다 테스트한 건 아니에요. A사 쪽은 잘 된대요. 그런 증상 없이. 그래서 좀 고민 중입니다, 지금 이게. 근데 아무튼 저는 순서를 잘 지킬 거고요. 여기서 50 아니지, 얘가 36, 50, 65, 35, 390, 50, 50, 6, 8, 4, 20, 20 하도 많이 했더니 다 외웠어. 얘가 좀 요건 좀 넉넉하게 줄 겁니다. 제가 안 정해봤던 값을 좀 타이트해서 조금 넉넉한 값을 요렇게 줄 거예요. 요렇게 줄 거예요. 타이밍은. 자, 그래서 세이브. 지금 뭐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브 옵티마이저를 네거티브 35, 25 이런 식으로 CCD 두 개를 그렇게 줬는데 그 상황에서 오버클럭을 6000 오버클럭을 타이밍까지 조여가지고 지금 적용을 한 거예요. 뭐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잘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커브 값을 또 건드리면 이제 또 엄청 안 돌아가.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아무튼 순서를 잘 지켜서 해보세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커브 들어가는 건 CPU마다 수율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비슷비슷해요. 거의 평균 값은. 내게 엄청 뿔딱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거의 비슷할 수율이 비슷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편차는 있을지언정 크게 차이는 안 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순서를 만약에 바꿔서 이렇게 하면은 커브 옵티마이저 얘 마이너스 5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지금 타이밍 일단 보여드리고 6000에 요렇게 했고 파워다운 디세이블 요거 안 했네. 근데 아무튼 그냥 테스트 해볼게요. 어차피 레이턴시 차이가 있긴 한데 큰 편차는 안 날 테니까 요 정도. 그 다음에 게이밍 측정을 할 겁니다. 시네벤치 점수는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레모브 클럭 해도. 그래서 일단 게이밍 성능을 위주로 볼게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온도 중점적으로 볼게요. 클럭은 사실 커브 옵티마이저 적용된 상태에서 거의 최대 클럭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81도, 82도, 83도, 84도, 85도까지 올라왔고, 자, 86도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86도에서 87을 뚫지 못하고, 끝까지 뚫지 못하네요. 87을 뚫지 못하고 86으로 수렴했고요. 저 온도가 아마 지금 이 벤치상에서 최고 온도일 거예요. 86도. 그 제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스 스텔스 쿨러 쓸 때 저거 그 램 오버클럭 적용하면 온도 엄청 오르거든요. 프리즘 때도 그래도 한 2도 올랐고. 근데 지금 AG400 쓰니까 1도밖에 안 오르죠. 그러니까 쿨러가 일단 좋으면은
램 오버클럭 적용할 때 올라가는 온도도 어느 정도 어 그렇게 편차 없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온도 상승에 따른 성능 하락이 쿨러가 좋으면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못해도 지금 제가 장착한 AG400 이게 TDP가 200W 정도인데 제가 볼 때 200은 아닌 것 같고 22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 되는 쿨러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싱글 타워 상급, 이거 상급에 속합니다. 제법 그 성능상으로 지금 이게 히트 파이프가 4개밖에 안 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6개짜리보다 성능 잘 나와요.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쿨러도 있어요. 싱글 타워 중에. 근데 아무튼 가성비까지 같이 본 겁니다. 저는 이 가격 싸면서 성능 좋은 거 위주로 본 거고, 그런 쿨러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그 이 790X3D 그 영상 초반에 싱글 타워라고 영상 올린 게 TM40이라는 쿨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 AG400이라는 쿨러를 쓰고 있습니다. 2개 비슷한 것 같아요, 성능은. 근데 뭐 이 정도가 제가 볼 때 790X3D의 마지노선이 아닐까. 레이스 프리즘이 게임에선 가능하긴 한데 뭐 오버클럭 적용하고 뭐 램 오버클럭 적용하고 하다 보면 성능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못해도 싱글 타워 상급은 쓰시라. 그게 제 권장 사항입니다. 못해도 싱글 타워 상급. 자, 제가 이제 요걸 적용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378. 4프레임밖에 안 올랐네. 그래도 온도 1도밖에 안 오르고 4프레임이면 나쁘진 않죠. 여기 때는 10이나 올랐어요. 이거 듀얼 타워 쓸 때거든요. 듀얼 타워 쓸 때 커브 적용하고 나서 레모브 컬러까지 적용하니까 10프레임.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 해볼게요. 8코어 상태에서 돌릴 겁니다. 8코어. 이걸 계속 테스트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7800X3D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해줘요.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시모스 클리어를 한번 할게요. 아마 이 영상 다음에 예전에 제가 찍어놓은 TM40 영상을 한번 보고 걔랑 얘랑 둘 중에 뭐가 좋은지 한번 비교해 봐야겠어요. 요새 자꾸 다른 쿨러 뿜이 와가지고 요새 쿨러가 자꾸 뭐라 그럴까, 쿨러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거저거 사다 나르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제가 아까 그 플라워형 중에 이제 프리즘이 잘 돌아가니까 프리즘보다 더 좋은 건 어떨까 해서 아까 한번 결제할 뻔했는데 한번 참았습니다. 이 싱글 타워가 좋은 게 뭐냐면 램 쪽 간섭이 적어요. 그래서 램 스파클링 할 때 좋고요. 듀얼 타워 공랭은 다 좋은데 이제 램 스파클링 하려면 램 쪽을 가려버려서 그 쿨링팬 방향을 바꿔 달거나
아니면 하나를 두 개 중에 하나만 달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싱글 타워 공랭으로 된다는 거는 의미가 있죠. 램 스파클링도 잘 할 수 있고 좀 높은 방열판도 사용할 수 있고. 자, 8코어 적용했고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아까 100만 원짜리 쓰면서 쿨러 그냥 좋은 거 쓰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8코어짜리 7800X3D가 나오면 또 말이 다릅니다. 걔는 물론 걔도 제법 싸진 않은데 그래도 790X3D보단 싸죠. 그러면은 이제 좀 가성비로 맞추게 되는 건데 잠깐 커브 옵티마이저를 올 코어로 적용할게요. 어차피 지금 8개 코어만 쓰고 그 V캐시 쪽 CCD만 쓰고 있기 때문에 V캐시 CCD의 35 값을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7800X3D를 만약에 쓰게 되면 7800X3D를 쓴다는 것 자체가 게임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작업보다. 그래서 이제 게임에 집중하면서 가격을 나는 790X3D 정도 투자하는 거 좀 아까우니까 가격을 낮춰서 이걸 쓸 거야 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 결국 쿨러도 다이어트 할 수 있으면 다이어트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마지노선을 글쎄요, 프리즘은 애매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싱글타워 상급 가세요, 쿨러는. 물론 이제 SFF 같은 이런 스몰 사이즈의 플랫폼을 쓰시는 분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프리즘보다 저거 쓰세요. 그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 3월에 출시된 서멀라이트 SL 120 제가 이거 아까 살 뻔한 게 이건데 이거 성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즘보다 좋은 것 같으니까 몇 푼 더 투자하세요. 실질적으로 8코어는 이제 시네벤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 절반값 나올 거예요. 절반 아까 돌렸던 거에. 아까 돌렸던 거에 절반. 이 젠4의 8코어짜리는 인텔의 i5 라인에서도 멀티값은 밀려요. i5가 이제 코어가 더 많기 때문에 요새 13600K도 2코어를 때려 박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멀티에서는 13600K에 밀립니다. 그러니까 멀티보다는 게임에 집중하는 스펙이라고 할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스레드예요. 코어가 아니라 스레드가 16개. 원래 32개가 나와야 되는데 16개밖에 안 나오죠. 온도는 아까보다 훨씬 낮아진 것 같네. 아까는 60까지 올라갔는데. 아, 커브 옵티마이저 적용해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요. 자, 중점적으로 일단 온도 요 구간에서 온도 볼게요. 온도. 여기 온도가 제일 높은 구간이에요. 83, 84, 85, 86. 이게 CCD 하나를 끈다고 온도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CCD 구조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V캐시 쪽 CCD가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넌 V캐시 쪽보다 결국에는 CCD를 뭐 키나 끄나 오히려 지금 온도가 더 높네요. 88까지 올라갔네.
아무튼 키나 끄나 온도 높은 건 매한가지. 오히려 지금 껐더니 온도가 더 높더라. 왜 높을까? 성능 더 뽑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뭐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7800X3D가 온도가 착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을 겁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7950X3D랑 온도가 비슷할 거다. 그러니까 온도만 보고서 하급으로 가는 거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냥 온도 낮춰서 쓰고 싶으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TDC 제한하거나 게이밍 성능에서는 클럭을 제한하면 돼요. 게이밍 성능을 기준으로 TDC를 맞춰서 그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790X3D 같은 경우 멀티에서 굉장한 손실을 봅니다. 물론 7800X3D는 TDC 제한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요. 어쨌든 걔는 이제 CCD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이게 다 그 전력 사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790X3D 같은 경우는 멀티 돌릴 때 전력 소모량이 아까 보시면 라이젠 마스터 기준으로 114,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인포 기준으로 145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게이밍 성능에서는 한 70W 정도, 지금 맥스 70W 정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기준으로 TDC를 제한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그럼 뭘로 제한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클럭을 제한하면 됩니다. 클럭을. 성능이 못 올라가게 하면 돼요. 클럭을 제한하는 거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제가 계속 지금 쿨러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서 각 쿨러의 적절한 세팅 값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이스 프리즘 같은 경우 TDC 100, TDC 100에 CPU 부스트 오버라이드 네거티브 350 정도. 지금 요거죠. 8324.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요거는 6400으로 넣긴 했는데, 요거는 6000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6000으로 할 겁니다. 그냥 요것만 한번 볼까요? 요렇게 듀얼타워 공랭 상태랑 거의 비슷한 점수가 나왔네요. 386, 386 이렇게. 일단 램 오버를 적용해 볼게요. 자, 아까처럼 일단 클럭을 먼저 잡을게요. 60에 2167 1.43. 이걸로 한번 부팅 시키고, 그리고 나서 타이밍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쿨러 테스트는 이 영상이 마지막이고요. 뭐 더 재밌는 쿨러 제가 획득을 하면은 또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다음 영상은 이제 다시 듀얼 타워로 돌아갈 거예요. 듀얼 타워로 돌아가서 다른 게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8, 36, 36, 30, 36, 50, 65, 35, RFC 390에 50, 50, 얘가 6, 8, 4, 20, 1666, 111, 6111, 616 요렇게. 자, 부팅 되고요. 얘보다 얘를 켜야 되는구나. 자, 커브 옵티마이저 마이너스 35 들어갔고, CCD 1번은 디세이블로 꺼졌고요. 타이밍은 6000, 6012, 67, 여기 3000, 3000 곱하기 2에서 6000인 겁니다. 28, 36, 36, 36, 30, 36, 48, 20, 6, 16, 54. 이 TWR은 지금 50 넣어도 54로 나오는 버그가 있어요. TRFC 390, 50, 50.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흔들려? 뭐가 늘어났죠 방금? 올코어가 포코어로 나오네. 아무튼 6626, 616, 611111111, 그 다음 6535까지 들어갔어요. 전압은 1.43V. 자, 게임 한번 돌려볼게요. 옵션 그래픽, 가장 높게 옵션 돌리겠습니다. 자, 처음 구간의 온도 좀 주목할게요. 81도, 82도, 83, 84, 85, 86, 87, 86 떨어지네요. 아까 램 오버클럭 적용하기 전에 88까지도 올랐는데 87, 88, 88까지 찍고 89, 야 1도 올랐네. 90, 90도까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프레임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픽 사용률이 높아져요. 지금 그래픽카드 사용률이 95%까지 올라갔었고요. 96%. 그래서 여기서 프레임을 최대한 뽑아줘야 그 다음 구간에서 이제 프레임이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최대한 뽑아줘야 다음 구간에 프레임 하락이 적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은 처음에는 프레임이 좀 오르다가 갑자기 프레임이 확 떨어집니다. 그 프레임 하락 구간을 잘 방어를 해줘야 이제 성능이 잘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거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온도 낮추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이제 온도를 낮추게 되면 결국에는 성능이 내려갑니다. 성능을 유지한 채 온도를 내리는 건 커브 옵티마이저 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온도 성능 올라갈 구석이 더 있으니까 온도를 올려버리면 성능을 더 올리지만, 동성능에서는 아마 온도 커브 옵티마이저를 적용하면 온도가 낮아질 건데, 근데 아무튼 온도를 낮추면 결국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겁니다, 다행히. 자, 프리즘 때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듀얼타 공랭 쓸 때는 그래도 396까지 나왔는데, 이 정도. 자, 이 정도로 일단은 오버클럭에 대한 성능 편차를 이러저러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제어를 해볼 건데, 일단 시머스 클리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온도 제어를 굳이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나 온도 좀 높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니까 기호에 맞게 쓰시라고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거의 언더볼팅? 그 인텔 언더볼팅 하시는 분들은 뭐 요 정도야 껌이죠. 이 지금 V캐시 모델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은 안정화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언더볼팅 할 때 안정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얘는 안 해도 돼요. 일단은 디폴트 세팅 한번 로드하고, 시머스 클리어를 한번 하자. 왜 안정화를 안 해도 되냐면은 이 PBO 옵션 범위 내에서 그냥 쓰는 거기 때문이에요. 수동으로 전압을 야 이건 이래야 돼 라고 그렇게 딱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릴 방식은 안정화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커브 옵티마이저를 병행하게 되면 이제 안정화를 해야 되죠. 물론 저는 커브 옵티마이저 쓰는 거를 권장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아마 인텔 언더볼팅 하고 뭐 이런 거보단 낫지 않을까 싶은데, 요새 인텔 쪽이랑 좀 뭐라 그럴까요? 유저들의 관점에 따라 이제 또 소위 말하는 팬보이들끼리 이제 네가 더 좋냐 나쁘냐 많이들 투닥거리시는 것 같은데, 성능 기준으로는 뭐 오버클럭 다 하고 하면은 인텔도 제법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뭐 1대1로 비교해 드리긴 힘들고, 왜냐면 그러려면 편집을 해야 돼서, 일단 제가 AMD로 진득하게 이거저거 다 찍어 올리고 나서 나중에 인텔로 한번 또 비슷한 세팅 해가지고 올려볼게요. 그럼 나중에 영상 2개 보고 비교해서 프레임 비교해보면 되겠지.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지금 보면은 자, 코어 16개로 다시 살렸고요. 자, 순정 상태예요. 바이오스 초기화했으니까. 온도 어떻게 제한할 거냐면 제어를 할 거냐면, 여기서 일단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TDC부터 해볼게요.
멀티 성능은 TDC로 잡는 겁니다. 멀티 성능은 제가 TDC로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110 정도 넣었었는데 이거 한 90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낮춰볼까? 80 80 곱하기 1000에서 8만 넣은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온도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도 있어요. 온도를 야 나는 80도 이상 안 쓸 거야 이렇게. 근데 제가 여러모로 테스트 해봤는데 온도 제어하는 것보단 TDC 제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스로틀링 메커니즘 이런 쪽에 온도 쪽보다는 TDC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이 TDC는 뭐 다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서 쓰세요. 이거 값을 이리저리 수정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온도 체크해 보시고 난 이 정도 온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그걸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TDC 뭐 이리저리 바꿔봐야 시스템 고장 안 나요. 엄청 낮은 값 놔도 느릴 뿐이지 부팅은 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100을 넣을라 그랬는데 단위가 이제 다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80 넣는다고 해서 아까 지금 8만을 넣었잖아요. 거기에다 80을 넣게 되면 엄청 낮은 TDC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해봤습니다. 실수로. 자, TDC를 80으로 제한했어요. 여기 80. 시네벤치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아마 80까지 다 쓸 겁니다. 온도 보세요. 물론 이제 클럭이 별로 안 터져요. TDC 전압을 밥을 못 먹어서 얘가 힘을 못 쓰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온도가 60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점수 보세요. 32,000점 가까이 나와요. 이렇게 온도 요 정도만 써도 이 정도 멀티 성능 나와요. TDC를 조절해서 쓰세요. 내가 원하는 온도대 맞춰가지고. 이렇게 멀티 성능은 요걸로 제어하시면 된다는 거. 근데 이제 TDC를 과하게 깎으면은 게임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TDC를 아마 이 80까지 쓰면은 이제 CPU 파워를 72W까지 쓰네요. 그러면 게이밍 성능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말은 뭐냐면 이걸로 게임 돌리면은 게임에서는 90도까지 오른다는 소리입니다. 게임에는 이제 클럭이 더 터지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이제 게이밍 성능은 어떻게 제어하냐? 게임 한번 해볼까? 시간이 지금 영상이 1시간 하지 말게요. 시간이 좀 지체되네. 게이밍 성능은 어떻게 제어를 하냐면 이렇게 TDC 제어를 해봐야 어차피 소모되는 전력량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TDC 제한하는 걸로 효과를 많이 못 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병행합니다. 근데 이제 병행하시는 건 직접 찾아보시면 되고 저는 일단 TDC를 다시 원복시키고 이 게이밍 쪽 성능만 한번 제어를 해볼게요. 얘를 그냥 다시 오토로 바꾸고 이제 게이밍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클럭을 제한하면 돼요. 클럭. 이게 요거는 온도 제어거든요. 온도 제어를 얘를 80으로 넣거나 뭐 60 이렇게 넣으면 시네벤치에서 60도까지만 올라가거든요. 근데 게임을 돌리면 이게 안 먹더라고요. 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서 온도 제어를 하려면 내가 돌리는 게임의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러면 얘를 일단 네거티브로 선택을 하시고요. 밑으로 내리면 오버라이드 값이 있어요. 이거 클럭을 몇 가지 내릴까라고 제한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를 enable로 바꾸면은 이제 한 5750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750
57배수에서 50을 더 줘요. 5750이 시작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 250 정도 주면은 그러면 5750 빼기 250은 몇이에요? 그러면 550이죠. 근데 이제 550인데 이거는 V캐시가 없는 CCD 기준이에요. V캐시 없는 CCD가 57배수까지 5750까지 터질 때 V캐시가 있는 CCD는 5250까지 터집니다. 500 차이가 나요. 그 말은 뭐냐면은 5250에서 이렇게 네거티브 250을 적용을 하면 이제 5000 클럭까지만 터질 거라는 거예요. 좀 더 근데 이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에 온도를 좀 많이 내려볼게요. 한 500. 그러면 5250 빼기 500을 하면 4750까지 터지겠네요. 4750.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온도를 이제 제어를 하게 되면 클럭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성능도 낮아집니다. 실제로 시네벤치 보면 라이젠 마스터 한번 킬게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이제 여기 나올 거예요. 이 5250 여기 표시되는 값이 뭐냐면 맥스 값이 5750이라 그랬죠. 디폴트 상태에서 5750 빼기 500이 적용된 값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5250은 요 CCD 1번 요거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요. CCD 1번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이 CCD 0번은 V캐시 쪽 CCD는 요거 마이너스 500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5250 마이너스 500인 4750이 맥스 클럭으로 터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4750이 맥스예요. 더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해요. 물론 이 CCD 1번도 요 정도밖에 안 터지는 거는 얘가 지금 부하 상태라서 그렇고요. 부하량이 높아서 보시면 이제 TCD 제한 걸려가지고 보시다시피 클럭을 이렇게 눌러도 멀티 점수는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면 애시당초에 부하 상태에서 이 클럭이 높게 안 터져서 그래요. 애시당초에.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부하량이 적은 거 뭐 이런 거 돌리면은 얘는 이제 클럭이 못 올라가죠. 여기서 이제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하고 얘는 50배수까지 충분히 올라가죠. 여기선 성능 저하가 발생을 안 하고 얘는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하량이 적은 작업에서는. 근데 온도 요거밖에 안 나오죠. 자, 이제 게이밍에서 이제 온도 측정을 할 건데 제 게임에서 과연 이렇게 클럭을 누른 게 얼마나 온도를 제어를 해줄까. 자, 온도기 때문에 첫 번째 구간에서 유의 깊게 볼게요. 거기가 온도가 제일 높아서. 자, 보시다시피 그 V캐시 쪽 CCD가 클럭이 4750까지밖에 안 터지죠.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온도가 높을 때는 90까지 올라가는데 자, 78, 77, 76 최대 78도 79도 80 최대 온도 80도
예, 80도에서 마감을 하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최대값을 제한하는 겁니다. 클럭을 4750으로 맥스를 잡은 거기 때문에 평균 온도를 낮춰주진 않아요. 평균 온도 낮추는 방법은 뭐가 있다? 커브 옵티마이저. 그러니까 저는 커브 옵티마이저를 이러나 저러나 권장합니다. 어, 어려워서 그렇지. 왜냐면 안정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커브 옵티마이저는. 근데 고생해서 잡아놓으면 이러나 저러나 엄청 잘했다 싶을 정도로 효율적인 AMD에서는 엄청 획기적인 기능이에요. 커브 옵티마이저라는 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60도대 제가 아까 커브 옵티마이저가 어, 온도는 같다 그랬잖아요. 그 대신 성능을 더 올려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그거 설명하면서 예시 들은 게 만약에 성능이 그대로면 온도가 낮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4750으로 맥스 값을 제한하면은 커브 옵티마이저를 걸어도 4750까지밖에 안 터져요. 자, 온도는 최대 80도까지 올라갔고요. 성능은 지금 순정 상태에서 요거였는데 356 정도로 한 9프레임 정도 떨어졌습니다. 온도를 낮추면은 이제 성능이 떨어져요. 왜냐면 클럭을 눌렀기 때문에. 근데 스위스 팟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경우는 클럭을 한 5000 정도까지만 터지게 하면은 온도도 어느 정도 잡고 뭐 프레임도 좀 더 높이고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요게 이제 4750으로 고정시키고 나서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커브 옵티마이저는 제가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제가 잡아놨던 값을 쓸 거고요. 다른 분들은 직접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충 넣고 써도 됩니다. 이게 CCD가 코어별로 그 커브 옵티마이저 잡는 게 효용성이 별로 없어서 제가 CCD별로 잡으라고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CCD별로 대충 주면 돼요. 퍼코어 해가지고 8개씩 주면 됩니다. 8개씩. 그리고 너무 타이트하게 줄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올코어 30을 줬는데 30이 부팅 안 돼. 그럼 올코어 25 넣고 25도 뭐 시스템이 불안정해. 그러면 20 주고 15 주고 한 15 정도만 줘도 생각보다 개선될 거예요. 물론 저는 굉장히 공을 들여서 안정화를 본 값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쓰는 건데 이게 공수 들이고 싶지 않으면은 대충 넣고 쓰세요. 대충 넣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크게.
물론 대충 넣으시더라도 안정화 과정은 꼭 거쳐야 된다. 부하 툴 돌려보시고 부하 툴에서 문제 없으면 부하가 적은 실사용 환경에서 뭐 게임도 해보시고 프로그램 설치도 해보시고 뭐 이런 것들 막 테스트 하다가 저부하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저부하 상태에서 부하량이 적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실사용 테스트 이상이 없으면 그때 쓰시면 됩니다. 자, 부팅 됐고요. 한번 시네벤치 돌려볼까? 시네벤치도 영향 있을 것 같은데. 영향이 없네요. 어쨌든 얘가 TDC 맥스까지 다 끌어다 써가지고. 이거 말고 요걸로. 과연 온도가 내려갈까? 이론상으로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 클럭 제한하고 커브 옵티마이저 적용한 거. 지금 790X3D 영상 중에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자, 첫 구간의 온도 볼게요. 아까는 80까지 올라갔죠? 60, 61, 63, 64, 66, 68, 69, 71, 72, 73, 72, 71, 70, 72까지 올라왔죠? 아까보다 온도 훨씬 낮아졌죠? 72도, 73도, 74, 한 6도, 마이너스 6도, 75, 마이너스 5도 정도. 5도가 떨어졌어요. 부하가 심하지 않은 구간에선 더 떨어질 거예요. 아마 프레임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나올 건데 온도가 착하죠. 야, 50도대 온도 나오네요. 순정 상태에서는 이거 게임 안 돌리고 대기하고만 있어도 막 58도, 60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보시면 커브 옵티마이저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커브 옵티마이저를 하십시오. 저는 매우 권장합니다. 매우. 이게 뭐 세팅하기 귀찮아가지고 AMD 뭐 V캐시 모델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나쁘진 않은데 보시다시피 커브 옵티마이저는 젠 3 때부터 예전 버미어 때부터도 엄청 파워풀했어요. 커브 옵티마이저는 항상 강추합니다. 강추.
자, 361 성능도 올라갔네. 아까 순정 상태 대비 3프레임 떨어졌잖아요. 순정 상태 대비. 순정 대비 3프레임 떨어졌는데 온도는 75도. 물론 이제 시네벤치 돌리면 아까 보시다시피 맥스까지 터지긴 했는데, 시네벤치는 제가 뭘로 제한하라 그랬어요? TDC로 여기 시네벤치까지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온도 착한 상태에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든 뭐든 이렇게 순정 상태에서 이제 클럭 누르지 않고 최대 온도 맥스까지 쓰면서 하면 성능을 더 뽑아낼 수는 있지만, 근데 아무튼 순정 대비 성능 하락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온도까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방식들을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한 100 정도 넣어 볼까요? 90 아까 80은 해봤으니까 90 정도 해볼게요. 80 했을 때 한 32,000점 정도 나왔죠. 게임 성능은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 TDC 자체가 게임에 영향 줄 정도로 줄인 건 아니라서. 자, TDC 90 들어갔고요. 자, TDC 90까지 쓰다 보니 클럭이 4750까지도 못 터지죠. 그 대신 온도는 어때요? 온도 착하잖아요. 그럼 성능은 어떨까요? 성능은 순정 대비 한 500, 600 클럭 정도? 700? 6, 700 정도 떨어졌네요. 전체 기준 한 2%? 2%안 될 것 같은데 2% 정도 성능 하락하고 온도는 60도대. 괜찮죠?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본인에 맞는 세팅을 찾으시고, 그래도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가 이제 영향력이 크다, 커브 옵티마이저 강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권장하는 싱글 타워 공랭 상급 쿨러를 사용해서 이거저거 세팅을 해봤고요. 온도랑 성능이랑 이거저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소개드리는 방식으로 잘 활용해서 그대로 쓰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 커브 옵티마이저든 뭐든 간에 본인 환경에 맞는 세팅이 있을 거예요. 그 세팅을, 방법을 배우셔서 본인 세팅을 잘 찾으셔서 잘 쓰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부터는 이제 쿨러 테스터는 아마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 것 같고, 이제 다음부터는 아마 다시 게이밍 이거저거 돌려볼게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